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 일반적인 내용, 즉 계약 기간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관련된 사항들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약서 일반 내용 다음에 따라오는 특약 사항들입니다. 자, 특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모으셨던 여러분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특약사항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죠?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약사항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권리 설정 관련 특약사항. 둘째, 하자 및 원상복구 관련 특약사항. 셋째, 계약 종료 및 연장 관련 특약사항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권리 설정 관련 특약사항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임차를 하실 경우에 이 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납부 시 해당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을 전체를 상환한다. 이 말은 즉 임차인의 보증금을 통해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 같은 대출들을 갚음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정되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약은 계약 당시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를 잔금 이길까지 유지한다입니다. 처음에 계약 시점에서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근저당권 등 해당 부동산 관련 대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대출 다음 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에 해당 부동산 관련 대출이 선순위로 잡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단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입니다. 사실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며 또한 임차인도 해당 관련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하자 및 원상복구 관련 특약입니다. 임차인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일들 중에 하자 및 원상복구 관련된 사항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약을 통해서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여 나중에 발생된 이슈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벽걸이 TV 설치 등 콘크리트를 타공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일반 벽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경우는 서로가 좋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벽걸이 설치나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타공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상 뿐만 아니라 구조상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서 사전에 향후 발생될 이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도배 및 장판 등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입니다. 사실 시대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배변 배뇨 활동으로 인해서 장판이나 벽 등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번 오염이 된 장판이나 도배 벽면은 보수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발생될 이슈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같은 경우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손 그리고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입니다. 사실 하자에 대해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이러한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간단한 수선이나 소모품 등은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한 하자는 반드시 임차인이 부담하게끔 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마감이나 시설 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퇴거 시 비교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시 발생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적극 협조한다입니다. 사실 신축 건물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자 수선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의 비용을 통해서 수선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를 최대한 잡아내셔야 합니다. 이 조항을 통해서 임차인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계약 연장 및 종료 관련된 특약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에 퇴거 시에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분쟁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에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계약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 시에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및 매수자를 찾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입니다. 사실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한다고 했을 때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임대인 또한 부담 없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기간 종료 시에 발생될 이슈를 서로 협의하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년마다 전세금 또는 월세를 5% 이내 인상한다입니다. 이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요. 2년이 아닌 1년마다 전세금 또는 월세 등의 차임 증감에 대한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약을 통해서 매년 전세금 또는 월세를 5% 이내로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총 10가지에 대한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미납, 국세 등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인중개사 분들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정확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의 스타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